뉴욕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단체들이 설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린다이 줄리언 뉴욕시 의원이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정신건강 발달장애 중독위원회와 계약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열흘 전 뉴욕시 생활하수에서 오미크론 변이 성분이 존재했던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020년 이후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뉴욕시 확진율이 10%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vacc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간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단체들이 설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설 명절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 키스가 20일 이 행사를 위한 떡국떡 구입을 위해 $10,000를 뉴욕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올해는 한인단체들과 함께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참여하기로 한 한인단체는 뉴욕 한인 청가협회,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뉴욕 한인 네일협회, 뉴욕 한인 식품협회 등입니다. 이번 설 명절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과 취약계층 1,000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9일 오후 1시에 퀸즈 머레일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린다이 줄리언 뉴욕시 의원이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정신건강 발달장애 중독위원회와 계약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20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시의회 36개 상임위원회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의원들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뉴욕시 의원은 정신건강 발달장애 중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뉴요커들의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가 악화됐다며 누구나 거리낌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언 시의원은 계약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원 의원은 뉴욕시 정부가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비윤리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을 대표하는 샌드라 황 시의원은 정부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부 운영위원회는 뉴욕시 행정서비스부, 행정재판과 청문회, 선거위원회, 표준과 항소위원회, 캠페인 재정위원회 등의 부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황 의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51명의 시의원들은 각각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며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각종 조례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열흘 전 뉴욕시 생활하수에서 오미크론 변이 성분이 존재했던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연구진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하수 샘플을 분석한 결과 뉴욕시에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오미크론 변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남아공 과학자들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보고하기 하루 전이며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기 열흘 전입니다.
뉴욕 연구진들은 지난 2020년 여름부터 도시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적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수 샘플을 채취한 뒤 염기 서열 분석을 해오다 11월 21일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을 가진 변이 형질을 발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구진은 11월 25일 머세드에서 11월 30일 세크라멘토에서 오미크론 변이 형질을 발견했고 텍사스주의 하수에서도 11월 말 같은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하수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형질이 발견됐다는 것이 발견 당시 오미크론 변이가 발병했다는 증거는 아니며 오미크론이 미국 어느 도시에서 먼저 발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한 달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020년 이후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뉴욕시 확진율이 10% 이하로 줄었습니다. CNN은 잔스 홉킨스대 통계 분석 결과 어제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925만여 명이며 이 중 4분의 1이 넘는 1,800만 명이 최근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1일 첫 오미크론 확진이 확인된 뒤 3주가 채 안 된 12월 19일 우세종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주, 특히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샌프란시스코도 완만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주 시카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19일 기준 확진율이 11.0%, 뉴욕시는 8.9%, 롱아일랜드는 13.3%를 기록, 롱아일랜드가 뉴욕시보다 2배 이상 확진율이 높았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퀸즈가 10.5%로 유일하게 10%를 넘었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9.2%, 브롱스 8.7%, 브루클린은 8.4%, 맨하탄은 8.1%로 조사됐고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12.6%, 서포 카운티는 13.9%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9일 비영리 군 관련 단체 블루스타 패밀리즈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중순이면 미국 대부분의 주는 정점을 지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입원 환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와 뉴욕주, 뉴저지주 지역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 지역에서 확진자 숫자가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파우치 소장은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 달 안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만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FDA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5세 이상부터 파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선로로 떠밀려 목숨을 잃은 사고로 안전 유리문 설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대부분의 전철 역사가 노후돼 예산이 확보돼도 전체 역의 10%만 안전문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TA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뉴욕시 전철역의 안전 유리문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472개 역 중 10%에도 못 미치는 41개 역만 안전 유리문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은 전체 역 중 27%인 128개 역에 안전 유리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중 80개 역은 열차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 유리문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차 크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안전 유리문의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안전 유리문을 설치할 수 없는 역이 많기 때문에 열차 크기가 단일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10년 이내에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검토됐던 퀸즈와 브루클린 간의 열차 노선 신설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퀸즈 브루클린 간 열차 노선 신설인 인터브로 익스프레스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노선이 전철 17개 노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연결되는 등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주 지사는 브루클린의 베이리지에서 퀸즈 잭슨 H를 연결하는 이 노선은 하루 8만 8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노선 신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주 지사는 타당성 검토는 모두 끝났다며 이제 다음 단계는 환경 영향 평가로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열차 노선 신설에는 약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소요 시간은 약 30분으로 철도 45분, 경전철 39분, 전차 41분보다 더 적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열차 이용 승객의 70%는 유색 인종으로 전망이 되며 이 지역 거주자의 절반은 차량이 없고 10명 중 3명은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의 빈곤층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결근한 근로자가 8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결근한 사람이 880만 명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첫 2주간 결근자보다 3배나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연방센서스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0년 4월부터 결근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며 기존 최다치인 지난해 1월 660만 명보다 25%나 많은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록적인 결근자 숫자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시장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지난주 화폐와 지급수단 디지털 전환기 미국 달러라는 4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통해 디지털 달러화 도입의 장점과 위험, 해결 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화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 지급수단을 확보하게 되지만 금융시장 안전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 범죄 이용 가능성 등의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화에 대한 22개 문제를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120일간 이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 기존 돈처럼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보증하며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연준은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제 디지털이 대세가 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퀸즈의 집값이 또다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중개회사 더글라스 엘리만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퀸즈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퀸즈에서 매매된 주택의 중간가격은 71만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66만 8천 달러보다 7.5% 오른 것이며 지난해 3분기 68만 9,750달러보다 4.1% 오른 것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3분기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나 그해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등 퀸즈 북동부는 4분기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이 82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3.9%, 지난해 3분기보다는 10.7% 급등, 다른 지역과 달리 최근에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아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한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한 한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불법 채취한 두들레아만 60만 달러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SBS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에서 희귀식물을 채취해 밀수출하려 했던 한인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야생식물 두들레아의 불법 채집과 밀반출 시도 혐의로 40대 한인 김명수 씨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두들레아를 다시 심기 위해 필요한 비용
4천여 달러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0만 달러 상당의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려다 수배돼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김 씨는 이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명수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40대 한인 김봉준 씨는 지난 2019년 4개월 수감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인 40대 한인 백영인 씨만 아직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들레아는 채집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 한 포기당 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설을 맞아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와 건강보험회사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무료 떡국떡과 겨울 스카프, 가방, 손 세정제 등을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을 불과 10m 앞둔 카나다 국경지대에서 걸어서 미국에 미리국 가려던 성인 남녀와 10대 소년, 갓난아기 등 4명이 얼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마이애미를 출발, 런던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40대 여성 승객 1명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대서양 상공에서 기술을 돌려 마이애미로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알라바마대 의료진이 지난해 9월 말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신장을 뇌사자의 체내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의학저널을 통해 2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차량 절도 혐의를 받던 10대 흑인 소년에게 16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시카고 경찰이 6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복역 3년 3개월 만에 조기 석방될 예정이어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여성 수감자가 166명의 명의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허위 신청, 275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이 이번 주부터 극장 내에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해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612만 건으로 2020년보다 8.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입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